안녕하십니까? 김태순의 유아부모 상담쇼. 이럴 땐 이렇게 그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무사하게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아부모 상담쇼. 이럴 땐 이렇게. 이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유아기 학습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 학습에 앞서서 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는 뜻은 경험을 통해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어떤 학문, 지식, 기술을 배워서 익혀야 할까요?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의 학문이나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언제부터 배워야 할까요? 기본 생활 습관이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가족과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의 태도나 기술을 배워서 익힐 필요는 없을까요? 축구 선수에게 공부는 축구하는 것이죠. 가수는 노래하는 것이 공부가 됩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아이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수세기를 배우는 것만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유아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은 일찍 시작해야 될까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한글을 빨리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한글을 빨리 배우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책을 좋아하는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한글을 익혀서 더듬거리면서 읽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책을 좋아할 수 없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고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습지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습지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질까요? 학습지로 한글과 수학을 배운 우리나라 아이들과 학습지로 공부한 적이 없는 독일의 아이들을 비교한 연구 자료를 보면 한국과 독일의 아이에게 받아쓰기와 수학 연산 문제를 풀게 하고 한국의 4세 아이가 독일의 4세 아이보다 쓰기와 연산 문제를 훨씬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쓰기와 연산 문제를 훨씬 잘했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의 경우에서는 독일의 아이들이 더욱더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아이들은 받아쓰기와 연산을 잘하지만 이해력은 독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아쓰기와 연산을 척척 해내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름밖에 쓸 수 없고 더하기 부호도 처음으로 보는 독일 아이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을 알면 책을 많이 읽어서 이해력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독일의 국립조기교육연구소 부원장인 베른하르트 나겔은 아이들이 모든 것에 질문하도록 허용한다면 자연적으로 수학에 관한 질문도 하게 되고
언어 능력도 향상하게 된다. 또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자 하면 언어를 지원해줘야 하지만 아이가 먼저 관심을 보일 때 지원을 해야 하고 부모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독일의 취업 통지서 밑에는 귀대계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아노나 발레, 태권도, 수영, 영어 학원 등 많은 학원들을 갑니다. 또 저녁에는 한글이나 수학 학습지를 하기도 하죠. 학원을 다니고 학습지를 하는 것이 유아기에 알맞은 공부 방법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내 아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더 좋은 위치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많이 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 거죠. 가톨릭대 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훈 교수의 조언은요.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어린이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습의 뇌가 발달하기 이전에 조급한 학습 환경은 효과도 느리며 아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뇌 발달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는 감정 조절과 인간 사고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인 창의적 계획 수립, 선택적 주의 집중, 호기심, 동기부여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두엽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언어나 수, 과학 등의 학습은 7세 이후 두정엽과 숙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학습의 뇌가 발달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 유아기에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집중하게 되어서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놀이는 신체 발달을 돕습니다. 놀이는 언어 발달을 돕습니다. 놀이는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놀이는 창의성을 키워줍니다. 놀이는 정서 발달을 돕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글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자, 읽기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해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주말을 지내고 온 월요일날 아이들과 함께 주말 지낸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아이들은 주말 동안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즐겁게 쏟아냅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아이들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읽기 습관을 길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상표나 표지판 등을 활용해서
읽게 도와주세요. 이름 글자를 활용해 주세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읽고 싶을 때 읽게 해주세요. 자, 그럼 쓰기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에 필요한 쓰기를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생활 속에서 필요한 쓰기를 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엄마랑 시장을 보러 가요.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써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사고 싶을 때는 그 글자를 알아야만 쓰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더욱더 증가되어서 쓰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발달 수준에 따른 미숙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받침 없는 글자밖에 쓰지 못해요. 그러면 받침을 써야 되는 글자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자, 초코칩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초코는 적을 수가 있는데 칩이라는 글자를 쓰지 못해요. 치는 아이가 쓰고 그러면 받침은 부모님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발달 수준에 따른 미숙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요, 수세기와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수와 연산 이외에도 도형과 공간, 분류하기, 순서 짓기, 높이, 넓이 등 측정을 포함하고 있죠.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수학을 사용하면서 아이는 수학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 속에서 수학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게 하는 거죠. 물론 입으로 말을 하게 하고 누르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과자의 개수를 세어보고 나누기를 해봅니다. 블록놀이나 만들기를 할 때 적당한 크기나 길이 등의 자료를 찾게 해줍니다. 그 다음 간식을 먹을 때 누구의 빵이 더 큰가를 비교하게 해줍니다. 또 장난감의 크기나 색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합니다. 자, 이럴 때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황에 맞게 첫 번째, 두 번째 등의 말을 사용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정도의 물건을 비교하게 해봅니다. 연필이나 젓가락, 허리띠 등의 물건에서 길이를 비교하게 해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놀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 4세는요? 만 4세는요, 과자 한 봉지를 2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시켜보게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숫자 컵에 있을까 맞히게 하는 겁니다. 숫자 모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숫자 모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몸으로 흉내를 내는 거죠. 자, 이거는 1이에요. 1. 7은 어떻게 할까요? 7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7. 자, 이렇게 해서 몸으로 표현하게 하면서 게임처럼 숫자를 맞추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 5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세기를 합니다.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세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간식을 먹을 때 더하기나
빼기를 해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놀이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나 TV를 보는 시간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약속을 하죠. TV나 컴퓨터는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거야. 그 1시간을 아이들이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전화번호나 생일을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써볼 수 있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안내도나 배치도를 함께 보면서 위치를 알아보게 하는 것도 아주 즐거운 수학의 놀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오감을 사용하여서 주변 사물을 탐색하고 관찰하게 해줍니다.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하게 해줍니다. 다음,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거나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서 재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자녀와 함께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함께 찾아보게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아기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수준에 맞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초등학교 갔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번째 시간 유아기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풍성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른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